사실은 당신은 어렸을 때부터 쓰레기였어요. 당장 오라고 했는데 시간이 없었어요. 너무 많이 걸린다. 겁이 없는 딸을 키우는 건 정말 힘든 일이겠지요. 어머니가 몇 년 만에 처음으로 저에게 전화를 하셨습니다. 가능하다면 도착하자마자 늦었다고 불평했고 그때부터 불평과 비꼬는 것을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늦었다고 하는데 바로 일을 끝내고 달려갔어요. 우리 엄마는 내가 하는 일을 별로 안 좋아하셔서 늘 불평을 하신다. 이번에도 역시 일을 예상하고 있었는데 또 시작됐다. 어머니가 저를 비꼬고 불평하시는 것은 어렸을 때부터 해온 일인데도 정말 마음이 아프네요. 어머니가 문 앞에서 나를 꾸짖으시자 나는 입술을 깨물었다. 엄마가 이러는 게 싫어서 집을 나왔는데 아빠가 종교암 진단을 받자 엄마가 돌봐주셨다. 불려졌다. 아버지는 형만 사랑하는 어머니로부터 나를 지켜준다. 나에게 유일하게 친절했던 엄마를 만나고 싶지 않았지만 아버지를 위한 것이라 생각하며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제가 이렇게까지 성장할 수 있게 한 것은 누구인지 궁금합니다. 당신은 생각하고 있는지 궁금해요다. 나 덕분이에요. 나도 너 같은 실패자를 키웠으니 감사해라. 요조아. 너는 아버지를 돌보고 있는 동안 집을 청소해라. 나에게 주세요. 어머니가 손가락으로 나를 찔렀을 때 집안 곳곳에 먼지가 쌓인 것을 보았습니다. 며칠 동안 청소를 안 한 게 당연합니다. 이 집에는 부모님 외에 형과 그의 아내가 함께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청소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것 같았어요. 이제 미카와 함께 요가를 할 거예요. 나는 가서 점심을 먹을 것이다. 그때까지 청소, 세탁, 저녁 식사 준비를 마치십시오. 어머니 흘러간다. 하지만 외할아버지는 여전히 나의 은인이십니다. 어머니는 항상 아버지보다 더 강한 위치에 계셨는데 누구 덕분에 회사를 시작하게 되셨나요?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권위적인 태도를 취하지 마십시오. 어머니는 항상 아버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는 그렇게 말씀하셨고 외할아버지가 돌아가신 뒤에도 아무 말도 하지 못하셨습니다. 그것은 계속해서 계속된다. 나오코라는 집에서는 부부간의 권력관계가 발전한 것 같다. 미안, 우리 엄마도 널 미워해서 이런 말을 하는 건 아닌 것 같은데. 우리 아빠는 늘 그런 말을 하신다. 그는 사과했다. 괜찮아요. 그냥 엄마랑 사이가 안 좋은 것뿐이에요. 그렇게 생각하는데 오늘의 1위가 최고인 것도 사실이다. 아버지를 안심시키려고 웃어주면 아버지는 늘 미안하다며 꼭 안아주신다. 나는 그러고 보니 집이 편치 않네요. 나는 집과 물리적인 거리를 유지한다. 있는 것이 더 나을 수도 있다. 아버지와 상의해서 전문학교에 진학하고 취직을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는 대학에 입학함과 동시에 집을 떠났다. 이제 직업이 생겼으니 1년 전과 비교해 프리랜서로서 충분한 돈을 벌 수 있게 됐다. 남동생은 명문대를 졸업하고 명문회사에 취직했어요. 어머니는 이를 자랑스럽게 여기시며 결국 아버지 회사를 남동생에게 물려주려고 계획하셨다. 것 같다. 어느 날 어머니로부터 몇 년 만에 처음으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솔직히 엄마랑 얘기하기 싫어서 나오기 싫었는데 엄마가 계속 전화하셨어요. 그러니 떠나는 수밖에 없어. 당신은 전화 받기가 너무 느리고 너무 게으르고 나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제발 내가 그걸로 도망가지 못하게 해주세요. 1세대의 비꼬는 엄마에게 몰래 한숨을 쉬게 된다. 시작됐다. 그래서 대답하고 싶지 않았지만 엄마가 전화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나는 어머니를 진정시키고 전화 이유를 물었습니다. 아버지는 자신이 경화증에 걸렸다고 빨리 믿었습니다. 암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어머니는 나와 이웃이 된 남동생 미카가 모든 것을 유지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그 사람이 도와준다고 하더군요. 사실 작년에 결혼한 남동생과 그의 아내가 부모님 집에서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나는 당신을 전에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녀는 남동생과 멀리 떨어져 명문회사에 근무하는 21세의 화려한 소녀였다. 내 동생은 왜 그런 어린 여자와 결혼했는가 그렇게 생각했는데 동생에 대한 관심이 별로 없어서 별로 생각을 안 하게 됐어요. 남동생 아내를 만난 건 그때가 유일했다. 전문대졸 누나가 있다는 게 부끄럽기 때문이다. 나는 어떤 이유로 결혼식에 초대받지 못했습니다. 그 당시 아버지는 처음으로 어머니와 남동생에게 반항하려 했으나 나 역시 그런 사람들의 결과였다. 결혼식에 가고 싶지 않아요. 그렇게 해서 최후의 수단으로 평균 금액을 보내고 상황을 해결했습니다. 저는 어머니나 남동생이나 그 아내를 별로 좋아하지 않았지만 다행히 시간을 내어 잘 대해주고 친절하게 키워주는 직업이에요. 저는 아버지께서 저에게 베풀어주신 모든 지원에 대해 보답하고 싶었습니다. 나는 부모님 집에 가서 아버지를 돌보기로 결심했습니다. 전화를 누르세요. 그러자 어머니는 눈을
크게 뜨며 문을 열었습니다. 너무 늦었어요. 언제까지 나를 기다리게 할 셈이오. 너는 어릴 때부터 바보였으니까 당장 오라고 했는데 시간이 좀 걸렸다. 너무 많이 걸린다. 당신에게 전혀 어울리지 않는 딸을 갖는 것은 힘든 일이 될 것입니다. 너무 늦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서둘러 일을 끝내고 달려갔다. 어머니는 내가 하는 일을 전혀 좋아하지 않으셔서 어머니가 불평하실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나는 기다리고 있다. 아직도 저를 향한 어머니의 비꼬기와 불평이 남아있지만 마음이 너무 안타깝습니다. 어머니가 문 앞에서 나를 꾸짖으시자 나는 입술을 깨물었다. 지금까지 성장할 수 있었던 원동력은 누구였다고 생각하시나요? 나에게 감사합니다. 당신 같은 실패자를 키웠으니 감사해야 합니다. 아버지를 모시는 것이 좋습니다. 머무는 동안 집을 청소해주세요. 어머니가 손가락으로 나를 찔렀을 때 집안 곳곳에 자존심이 세워져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며칠 동안 청소를 안 한 게 분명했다. 청소하는 사람이 없는 것 같았다. 나는 미카짱과 함께 요가를 하고 점심을 먹을 예정이어서 그때쯤에는 청소를 해야 할 것 같다. 청소, 빨래, 저녁 식사 준비를 마무리해주세요. 어머니 성에서는 남동생의 아내 미카가 웃고 있다. 실례합니다. 언니 이제부터 다시 니티 요가를 하러 갈 예정이에요. 안정기에 들어섰습니다. 그 배는 조금 통통한 남동생의 아내는 마치 제가 싱글이었을 때부터 무시하듯이 내 배를 몇 번이고 쓰다듬었습니다. 태그들이 떠난 후 나는 마침내 집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내가 왔어. 거실은 물건들로 어수선하고 주방은 설거지하지 않은 접시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기었다. 이렇게 더러운 환경에서는 아버지를 돌볼 수가 없어요. 청소해야 해요. 나는 한숨을 쉬며 아버지 방으로 갔다. 아빠, 지금 들어오세요. 그렇게 말하자 안쪽에서 웅얼거리는 목소리가 들렸다. 내가 왔어. 고개를 갸웃거리며 방을 열자 거기에는 아빠가 침대에서 미끄러져 바닥에 쓰러지셨어요. 몸을 지탱한 뒤 다시 침대에 눕혔습니다. 변기에서 미끄러져 넘어진 것 같습니다. 다치지 않아서 다행이지만 아버지는 병으로 인해 몸이 수척해졌습니다. 좀 작아진 것 같더라. 자기야, 미안해요. 걱정하지 마세요. 앞으로는 여기 자주 올게요. 그래서 나는 부모님 집에 가서 아버지를 계속 돌보았습니다. 아버지가 편하게 드실 수 있는 음식을 만들어 병원에도 동행했습니다. 부모님 집을 청소하고 빨래도 했지만 어머니나 남동생의 아내를 전혀 돌보지 않았습니다. 늘 요가도 하고 점심도 먹고 즐겁게 놀고 있어요. 아버지는 날이 갈수록 덜 먹고 잠은 늘고 살이 빠지고 계십니다. 아버지가 약해지는 모습을 보니 마음이 약해지고 우울해졌습니다. 집에 가는 길에 공원 벤치에서 혼자 울었는데 나오코가 나한테 왜 그래? 라고 물었어요. 나를 불러낸 사람은 중학교 때 함께 이사했던 소꿉친구 다이스케였다. 다이스케, 왜 여기로 돌아왔나요? 아, 최근에 여기로 돌아왔습니다. 중학교 때 소꿉친구의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그는 2년 전에 돌아가신 어머니와 할머니와 함께 시골로 이사했습니다. 난 그냥 하고 싶었어. 어린 시절 친구 한 명은 그가 치매에 걸린 후 오랫동안 어머니와 함께 그를 돌봐왔다고 말했습니다. 지금의 나와 겹쳐져 어느새 우리는 가족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연락처도 교환하고 자주 연락했어요. 연락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때마다 소꿉친구의 격려로 아버지를 계속 돌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의 병은 생각보다 빨리 진행되었습니다. 어머니와 남동생, 그의 아내는 내 병실에 거의 오지 않았습니다. 그 무렵 아기가 남자아이로 태어났다는 사실을 알게 됐고 엄마와 남동생도 아기 털을 입고 있었다. 파업아기를 위한 옷과 가구는 모두 유명 브랜드 제품으로 곳곳에 흩어져 있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모르는 채 차가운 눈으로 상황을 바라보고 있다. 나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속삭인다. 지금 고통을 당할 사람은 바로 당신들입니다. 보세요. 2배로 갚겠습니다. 그러다가 아버지 관리를 시작한 지 몇 달 만에 아버지가 비싸졌습니다. 남동생의 아내는 배가 크고 어머니도 늙었으니 당연합니다. 나는 아버지의 장례식을 모두 준비했습니다. 장례식이 끝난 후 우리는 상속에 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상속 재산을 아내인 제가 상속받는 것은 당연하고 오늘 밤은 미카짱도 나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 물론 나에게는 그것을 받을 권리가 있다. 그 사람이 너무 이기적인 말을 하기 시작해서 저는 소꿉친구를 데리고 그 자리에 가서 의논했습니다. 어머니는 소꿉친구를 보고 깜짝 놀랐지만 사실 소꿉친구는 변호사였습니다. 게다가 소꿉친구의 상사는 아버지의 가장 친한 친구이자 회사의 변호사이기도 한 변호사입니다.
아버지와 소꿉친구는 우수한 학생이었다고 할 정도로 살아생전부터 알고 지내던 사이였습니다. 이 때문에 아버지는 소꿉친구에게 자신의 유언을 맡겼다. 그런 건 들어본 적도 없는데 어머니가 히스테리하게 비명을 지르셨어요. 소꿉친구는 담담하게 자세한 내용을 털어놨다. 첫째, 저는 신뢰받는 부사장에게 회사를 맡겼습니다. 나의 어머니와 남동생은 상속권을 박탈당하고 나의 유산은 나에게 넘겨지게 되었습니다. 이게 뭔가요? 농담이 아닙니다. 왜 이런 아이가 모든 것을 물려받아야 합니까? 하나도 없습니다. 그 이유는 교수님께서 아버지의 병을 전혀 돌보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아내가 호스트에 들어가 천을 받는다. 10,000회 이상 사용되었습니다. 나는 목록을 작성하고 있다. 엄마 호스트가 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나요? 10,000,000엔 이상 썼나요? 동생이 놀라서 질문을 하자 어머니는 얼굴이 창백해지며 몸을 떨고 계셨습니다. 왜 그럴까요? 아마 아버지가 알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동생을 더 조사했어요. 그는 현재 다니고 있는 회사의 돈을 횡령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버지가 형이 다니는 회사의 전무이사와 인연이 있었던 것 같은데 형이 이에 대해 아무 말도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나는 비태닝에 관해 글을 쓰고 있습니다. 어린 시절 친구는 아버지가 잘못을 저지른 사람들이 상속 재산을 상속받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인식될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그러나 아직 태어나지 않은 아이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으므로 그것을 상속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내 남동생의 아내는 아직 태어나지 않은 아이의 유산을 상속받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죄송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당신의 자녀는 상속받을 권리가 없습니다. 야,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남동생 아내가 누나에게 독점당할 가치가 있느냐고 소리치자 소꿉친구가 뒷방에서 여자를 초대했는데 그걸 보자마자 동생의 아내가 얼굴이 파랗게 질렸다. 내 어머니와 형제는 누구입니까? 고개를 갸웃하고 있는 미카의 바람난 파트너의 아내입니다. 소꿉친구가 그 말을 했더니 바람난 아내의 아내가 사진을 책상 위에 포장해 두더군요. 이어 그는 어릴 적 친구를 변호사로 고용하고 동생의 아내를 고소하겠다고 밝혔다. 당신은 나를 속이고 있었나요? 당신이 안고 있는 아이도 내 아이라는 게 사실이 아닌가요? 남동생은 불빛에 새빨갛게 변해 남동생의 아내를 붙잡으려고 한다. 나는 너희들로부터 나 자신을 고립시킬 것이다. 내가 이 집을 물려받았으니 이제 너희들도 할 수 있다. 나가다. 그렇게 해서 어머니와 남동생과 그 아내를 집에서 쫓아냈습니다. 나중에는 안 팔았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형편없는 카바레 출신인 형 부인은 돈 때문에 손님이 됐다. 그녀는 남동생과 결혼했다고 말했지만 남동생은 자신이 속았다고 한탄했다. 엘리트의 길을 걷고 있는 남동생은 주변에 돈 많고 재능 있는 사람들이 많고 성격도 어머니와 비슷해요. 나는 여자친구는 물론이고 누군가에게 버릇이 없어서 이기적입니다. 친구도 사귀지 않고 사회생활을 하다 보니 여자라는 이름도 없었어요. 참을 수 없다. 사물을 잘 보지 못하는 동생에게도 책임이 있었다. 동생과 아내는 나중에 이혼했다. 물론 제가 낳은 아이는 동생의 아이는 아닙니다. 사실 저는 예전에 전 동생의 아내와 방에서 친구로 지내곤 했습니다. 전화론의 아이가 아닌데도 남편이 다 사줘서 정말 편해요. 내가 낳은 아이가 전 남동생의 아내였다는 말을 듣고 알았기 때문이다. 그 부모가 나를 입양했어요. 그 후 부모님 집을 팔았고 얼마 후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내가 집을 팔고 살 곳을 구하지 못해서 어머니와 남동생이 회사를 물려받았습니다. 분명히 그는 부통령 아이더를 공격했습니다. 이 피부가 짧고 날씬한 부사장이라면 반격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동생은 부회장을 붙잡으려고 했다. 그러나 부회장은 아이키도를 부주의하게 여기고 동생을 쫓아냈다는 이유로 실제로 아이키도를 경찰에 신고했다. 어머니는 이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물론 나는 그것을 받기를 거부했다. 그것은 내 잘못이었다. 다시는 그런 일을 하고 싶지 않습니다. 경찰 브리핑에 어린 시절 친구를 데리고 갔습니다. 소꿉친구가 나오코에게 다시는 접근하게 두지 않겠습니다. 그녀는 미소와 어울리지 않는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그는 나에게 약속했다. 사랑해요. 어쩌면 화났을지도 몰라요. 글쎄요. 아마 꽤 화가 났을 거예요. 나는 분노를 억누르고 있는데 소꿉친구가 엄마에게 화가 났다. 그것은 나 때문에 화를 내던 소꿉친구가 왠지 마음이 따뜻해졌다. 그 후 남은 돈을 모아 추가 비용을 지불하고 폼리스로 갔습니다. 같은 반 친구가 수다방에서 자신과 많이 닮은 사람을 보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냥 비슷한 사람일 뿐이고 증거도 없어 확인할 생각은 없습니다. 나는 그 사람들과의 관계를 끊었고 그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는 더 이상 중요하지 않습니다. 나는 어린 시절 친구가 추천한 보안이 철저한 아파트로 이사했습니다. 소꿉친구의 인터뷰내가 감사할 때 반 친구들은 나를 비웃으며 내가 항상 무감각하다고 말했습니다. 전 남동생의 아내가 집에서 쫓겨난 후 바람을 피운 아내에게 의사 진료비를 강제로 지불해야 했습니다. 전 동생의 아내가 집에서 단절되어 다시 오미즈에서 일을 시작한 것 같지만 더 젊고 귀여운 안주인이 되어보세요. 오래된 물건을 사용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누군가를 업신여기고 은혜를 갚으면 되돌릴 수 없습니다. 나는 그것이 나빠질 것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소꿉친구가 나에게 고백을 했고 우리는 사귀기 시작했다. 아버지는 결혼증명서와 함께 나에게 감사 편지를 남겨주셨는데 그 안에는 어린 시절 친구가 보낸 편지가 들어 있었다.